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연말 송년회 풍경이 달라지면서 주점이나 노래방의 법인카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2030 세대들은 음주 가무 회식보다 문화나 스포츠를 즐기고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조직 분위기까지 바꾸는 회식 문화,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도시개발공사의 빈대 방역 현장 찾아갑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구미 173.1km 지점 1차로입니다. 낙하물이 있어 처리 중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갓길에 승용차 고장으로 처리 중입니다. 이 구간 안개 끼어 있어 시야 확보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신천대로는 두산교 방향으로 침산교에서 도청교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서 지나고요. 반대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성서 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차량골이 길게 이어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2도 예상되고요. 대구 9도, 김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1.2도, 습도 80%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네,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등 대구 서북부 지역에 악취 잡기에 나섰습니다. 악취가 나오는 시설의 원인을 제거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대구시가 짚어낸 곳은 5곳으로 염색산업단지, 합폐수처리장, 환경자원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상리 음식물 처리 시설입니다. 시설을 이전하거나 악취 처리 방안을 개선하는 등 2030년까지 악취 문제를 해결하자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참 많았죠. 네, 서구의 염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서대구 쪽의 아파트 입주가 대규모로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2030년까지 첨단 섬유 복합단지를 조성해 염색단지를 조기에 이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에 위치한 북부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 1, 2차 폐수처리장 등 합폐수처리장의 경우 지하에 시설을 지어 악취를 막겠다고 했고요. 환경자원시설의 경우에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바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매립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네, 폐기물을 연료로 써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인데요. 환경기초시설 전문 운영기관의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리 음식물 처리 시설은 탈취 설비, 약품 설비 등 악취 저감 장치를 추가 설치해 냄새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염색단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왔던 서구 평리 뉴타운 주민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7년이 지나야 해결이 된다는 거니까 그동안 악취를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서구청은 주민들과 악취관리 지역 지정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죠. 네, 세계 최대 가구 기업인 이케아의 대구점 설립이 유보됐습니다. 이케아 측에서 최근 경영 환경 악화로 대구를 포함한 한국 시장의 신규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한 겁니다. 이케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구 안심 뉴타운에 1,800억 원을 투자해 2025년 상반기부터 대구점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점은 300여 명 규모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고금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면서 추가 지점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도 많이 기다렸던 사업인데 그럼 이제 예정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구시는 동구 안심 뉴타운 예정 부지에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향후 이케아가 대구점 설립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지역 내의 다른 부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케아가 대구 진출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할 경우 대구점이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경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가 통계청과 협업해 어제 발표한 노인 등록 통계 결과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만 65살이 넘는 경북 노인 인구는 60만 명대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의 비중이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불리는데요. 특히 이번 통계에선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4명 중 1명이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1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보다 76%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부양비는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치도 수치인데 또 독거노인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다양한 정책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경북도가 이런 통계를 낸 이유기도 한데요. 실제 노인복지시설은 경북도에 9,300여 곳이 있는데 1,000명당 복지시설 수가 2020년 15.9곳에서 2022년 15.6곳으로 줄어 노인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노인 구직 신청 건수는 2020년보다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3년 주기로 통계를 내서 노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5세 김종태라고 합니다. 41년간 교편을 잡고 퇴직하였다가 금년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특히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그걸 분류해가지고 파시는 것을 제가 많이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이웃돕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텀이 나는 대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이웃돕기를 해가 왔습니다만은 저도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 더 오래 할 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1억 원을 한번 기부해보도록 한번 노력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첫째는 건강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제가 이런 재활용품을 모아서 이웃돕기 같은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활용품을 모아봐도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못 봅니다. 제가 용돈도 절약하고 뭐 생활비도 좀 더 아끼고 해가지고 그 1억 원을 우선 다 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모으고 보태서 여기에 동참을 해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니까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 이민정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추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날일 거예요, 다들. 자, 오늘은 직장 내 송년 문화, 회식 문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회식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송국 직원이라서 그런지 딱히 모르겠는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네. 예전에는 뭐 한번 시작하면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고 네. 수건 허리에 두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런 회식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회사도 최근에 연말 송년 회식을 했는데 네. 영화관에서 했습니다. 팝콘 먹으면서 직원들이 아주 좋아했고요. 빅데이터 분석에도 살펴보면 송년회 장소와 시간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간은 일단 10시 전으로 대체로 끝난다고 하고 법인카드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송년 회식 문화가 이제 자주 보이는데 요즘은 뭐 술 먹는 그런 곳들보다 그 오락실, 뭐 볼링장, 테마파크 결제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그 테니스장의 인기가
아주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취급액이라는 승인 건수가 500%나 뛰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도 보고 또 문화 회식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맞아요. 저희 법무법인도 그 야구장에서도 회식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이 설문조사가 많은데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회식으로 점심이나 저녁에 딱 1시간만 진행하는 간단한 회식 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33%가 차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MZ세대는 뭐 간단하게 술 없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최악의 회식은요. 3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과도하게 술을 권유하는 회식이 많이 꼽았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저도 가보면 술을 과하게 권하는 회식은 좀 많지 거의 않은 없죠. 것 같고요. 네. 네, 송년회에서도 대부분 뭐 술은 뭐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거의 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인데. 1차 회식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정말 아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자유의지로 뭐 2차 가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있는 거고 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회식 자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뭐 다른 선배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뭐 직원들 사는 얘기 듣는 것도 좋고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한 번씩 좀 눈치가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다 결혼을 할 MZ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있는 입장에서의 저녁 회식은 과연 부담일지 아니면 뭐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인지 요거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예. 뭐 개인 성향이 있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술도 잘 안 먹고 또 못 먹는 편이다 보니까 그 술이 곁들여지는 회식 자체를 좀 꺼리는 편이고요. 부담스럽다. 또 그렇기도 하고 또 회식이라는 핑계로 저 혼자 이제 집에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또 그 미안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 일찍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는데 항상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공식 회식이 딱 잡히면 사실 공식적으로 좀 늦게 들어가도 그럴 수 되긴 있겠네요. 하는데요. 네. 네, 근데 먼저 밤까지 이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또 남편하고 이렇게 날짜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이번에 네. 송년회 때문에 네, 지금 집에 아주 미안한 상태입니다. 남편분한테 양해를 많이 구하셨나 봐요. 자, 이 집콕했던 코로나19를 지나온 게 회식 문화를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코로나 영향만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 저는. 네, 그 코로나 영향뿐만이라고 생각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주의라든가 워라밸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네.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은 회식을 또 업무의 하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사장님은 직원들 동기부여한다고 회식을 또 이렇게 마음 써서 잡았는데 네. 직원들은 회식이 또 다른 하나의 업무가 되는 거죠. 또 회식한다고 화합이 되나? 뭐 무용론 이런 생각도 많이들 네. 있고요. 또 조직의 분위기가 또 강압이라던가 또 술 권하는 그런 건배사 또 이런 거 하면은 꼰대라고 완전히 좀 많이 구박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배사도 나서서 안 합니다. 정말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주위에서 꼰대라고 놀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 맥락에서 네. 보면 2000년대 이후 성희롱이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 경로가 회식 자리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거를 기업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기도 했고 결국에 회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회식 문화나 회식 방식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이 관련 기관에 따라서는 뭐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식 자리를 오래 가지 않고 이제 적당히 끊어가는 그런 문화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최근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접대 문화가 많이 좀 사라지고 변모를 하긴 했어요. 뭐 그건 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식에 나는 참여를 못했으니까 내 목만큼 회식비를 돌려달라. 이렇게 회사에다 주장을 한 거예요. 와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거를 MZ세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사업주잖아요. 네. 네, 절대 못하죠. 네, 뭐 회식에 참여 안 한 사람한테 돈으로 회식비를 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회식의 의미 자체가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사업주는 그거를 그래도 사업비를 내서 일부러 돈을 화합을 쓰는 건데. 도모하는. 사실 저도 대표다 보니 이게 회식이 필요하고 한 번씩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회식을 싫어하지 않고 올 수 있게 할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긴 돼요. 그래서 뭐 메뉴도 마음대로 골라봐라. 평소에 비싸서 못 먹던 거 그냥 아무거나 하면 우리가 뭐 내겠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게 소통하는 방식이 반드시 회식이라는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회식을 통해서 어떤 소속감을 좀 느끼고 네. 구성원 간의 연대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전후해서 회사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이야기할 게 많아지기도 하고 특히 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일부러 환영회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예. 환영회가 없으면 계속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환영회 이후에는 좀 더 선배들한테 이렇게 묻는 것도 자유롭게 묻고 이런 그쵸. 것도 있어서 회식 자체는 뭐 필요해서 사업주도 하는 거지 이걸 돈으로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회식의 어떤 문화나 어떤 방식의 문제를 좀 더 잘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정 대표 변호사는 이제 강력하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 회식이 뭐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나 보상인데 네. 그걸 자신이 참가하지 못하니까 자기 몫을 떼어달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의 존재 본질에 대한 정의하고 또 공감대가 서로 다른 부분이 네.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발생하면 너희들 우리 팀원들도 그 회식비 떼달라고 할 거니라고 물어보니까 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게 또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미리 좀 회식에 대한 정의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식 문화가 가지는 역할이랄까, 그러니까 연대감도 얘기하셨고 회사 생활에서 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지 자체가 다르게 되면 또 소통의 부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MZ라는 이름으로요, MZ의 뭐 정의에 따라서 30년 터울을 한 세대로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생이랑 저희 같은 80년대생이랑은 뭔가 좀 소통이나 화합하는 방식의 방법에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 회사도 80년대 팀장 그리고 80년대 중반 후반 팀장이 그 90년대 또 2000년대생 MZ 세대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가령 88 올림픽 호돌이 기억하는 시대인데 저희 지금 어린 팀원들은 그런 걸 기억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커피톡이라든가 커피챗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평소에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듯이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커피챗. 오. 저희 뭐 MZ라는 저도 틀보다는 네.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더 어린 뭐 2000년대생들이 뭐 변호사님 술 사주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 마시다가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정말요? 같이 회식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의 차이인 것 같고 최근에 대기업의 송년 행사에 직원들이 강제 동원돼서 춤 연습을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일하기도 힘든데 일하는 거 도움 주려고 사실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송년 행사한다면서 다시 그 일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또 쪼개서 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추가 근로죠, 이건 거의. 그럼 이건 진짜 누구 좋으라고 하는 회식인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서 뭐 좋은 공연팀을 불러준다거나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회식 문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회식도 좋고 뭐 아까 커피챗 얘기도 하셨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직 안에서 좀 서로 소통하고 세대와 취향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지혜는 앞으로도 쭉 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뭐 그게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또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면 그것이 강압이나 억압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회식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권 부여 그리고 회식의 메뉴와 방식에 대한 자율권 부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30년 터울이 소통이 안 될 거다 그리고 회식이 나쁜 거다라는 이런 인식을 조금 조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직장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일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이게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하고 서로 배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일이 왜 잘 안 되냐 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풀게 될지를 단순히 그냥 회의를 하는 딱딱한 분위기의 회의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의외로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 이야기, 뭐 사는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직장 상사랑
정말 싫어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이 진솔한 얘기를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생각보다 또 이해할 점이 많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니까 다음에 또 화도 덜 나고 그 사람이 덜 싫어지니까 조금 더 맞추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게 회식이 나쁜 거다 이런 뭐 회식 안 하고 돈으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일을 하는 직장에서 좀 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너무 이제 월급만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달리 한다면 우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회식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MG 티켓타카 이민정 변호사, 최현호 지방시대 위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빈대 발생 건수가 주당 40에서 50건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교적 안정세긴 한데 그래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죠.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빈대 특별 방역을 실시했는데요. 현장에 박나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1970년대 자취를 감췄던 빈대가 다시 유입되면서 빈대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는데요.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12월까지 직영 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6,500여 세대의 예방 차원의 빈대 특별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소독합니다. 소독할게요. 더 필요한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 약품은 빈대약이라서 몸에 인체는 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1시간 후에 약천대는 청소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달서구에 살고 있고요. 예, 뭐 방송에서도 빈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뭐 만약에 빈대가 번성이 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빈대를 먼저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분이 오셨는데요. 근데 물어보는 대로 이렇게 답은 해주시더라고요. 방역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장판 밑에나 침대 있는 데나 이제 그런 데 보고 구석구석에 해주시는 걸 보고 다른 방역은 뭐 다른 데 이래 하던데 이거 빈대는 또 방역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럼 저도 이제 나름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아파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아요. 텔레비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해서 어떤 간에 허폐를 하니까 걱정이 많죠. 예,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는 빈대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확산되기 전에 방역을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안심되고 이런 방역은 자주 하면 좋죠. 네, 이번 방역으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런 빈대가 신의 서식적 곤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있는데요. 겨울철에 특히 빈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죠. 네, 겨울에는 가정마다 대부분 난방을 통해서 20도 이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빈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방역을 진행한 한국방역공사 박미자 대표이사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대마다 다 방문을 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봐서 오늘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빈대는 생명력도 강하지만은 번식력도 아주 높죠.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충분히 효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대는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입하기 때문에 주로 침대 등 사람이 자는 위치나 가까운 곳 약 2.5m 반경 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소파, 책상, 침구루 등에 숨어 있다가 새벽 시간이 되면은 흡입을 후 다시 숨어버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따뜻한 곳, 이제 겨울들 되면 이불 같은 거를 이제 두껍고 따뜻한 이불을 이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죠. 빈대 흔적은 매트리스 안쪽이나 안방 구석 등 까만색 곰팡이 같은 모양으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 되면은 빈대 예방 및 퇴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같은 방역 회사에서 동참해갖고 모든 입주민들을 좀 안심하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네, 빈대는 워낙 크기도 작고 잘 숨는 성질 때문에 예방이 아주 중요하죠. 네. 주거 취약의 경우에는 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예방 차원의 방역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 방역은 입주민 동절기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방안 물품 전달도 진행됐는데요. 대구 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국에서 최근에 빈대가 나타나서 저희들도 세 군데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빈대에 대한 소독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은 공용 부분 또 각 세대별로 또 방역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예비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고 혹시 만약에 또 빈대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첫째는 저희들이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규정에 따라서 관할보건소나 구청 이런 데 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뭐 더울 때 냉방용, 추울 때는 혹한기 용품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불담요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 또 특별히 취약하신 분 약 2,000세대 정도를 올해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은 지 30년이 돼서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대는 주로 여행객의 옷이나 짐을 통해 유입되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빈대 예방 수칙 꼭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박나은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며칠째 우리 지역의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구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좀 해소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9도로 예년보다 온화할 예정입니다. 12월 29일 아침의 광장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아침의 광장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